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새로운 소식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요. 바로 애플하고 AI 스타트업 엔트로픽의 만남입니다.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네, 그렇죠. 애플이 자체 개발 도구 있잖아요. 엑스코드. 여기에 엔트로픽의 AI 모델 클로드 소넷을 넣어서요. 바이브 코딩이라는 새로운 AI 코딩 플랫폼을 만든다는 소식이에요. 아, 바이브 코딩이요? 이름이 좀 재밌네요. 네, 저희가 이 소식을 다룬 블룸버그 기사도 보고 다른 기술 매체나 개발자들 반응까지 여러 자료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애플의 AI 전략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 건지, 또 이게 앞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핵심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우선 애플의 이 변화, 이걸 먼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애플하면 그 Not Invented Here 원칙 있잖아요. 아, 네. 핵심 기술은 무조건 우리 손으로 만든다, 이거요. 네, 그걸로 유명했는데 이번엔 그 원칙을 좀 깬 셈이거든요.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네, 그게 사실 이번 소식의 가장 큰 포인트 중 하나인데요. 알려진 바로는 애플이 내부적으로 개발하던 AI 코딩 도우미가 있었어요. 스위프트 어시스트라고. 아, 네,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기대만큼 성능이 잘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특히 부정확하다거나 심지어 환각 현상이라고 하죠. 환각 현상이요? 그게 뭐죠? 그럴듯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완전히 틀린 코드를 막 생성하는 거예요. 이게 개발자들한테는 정말 치명적이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출시가 계속 늦어졌다고 해요. 근데 그 사이에 마이크로소프트의 GitHub 코파일럿 같은 경쟁 서비스는 막 치고 나오잖아요. 맞아요. 이미 많이들 쓰고 있죠. 그러니까 애플 입장에서는 더 이상 지체하기가 좀 어려웠을 겁니다. 여기에 최근에 애플 내부 AI 조직 개편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AI 전략을 좀 수정해야겠다. 이런 판단을 한 걸로 보여요. 내부 개발은 어렵고 경쟁은 치열해지고 그래서 결국 외부 파트너를 찾은 거군요. 그게 엔트로픽이었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엔트로픽의 클로드 소넷 AI 모델을 엑스코드에 통합해서 바이브 코딩을 만든다는 건데 이게 개발자가 그냥 말로 이 버튼 색깔 좀 바꿔줘. 그리고 누르면 알림창 뜨게 해줘. 이렇게 요청하면 코드를 짜준다는 건가요? 네, 비슷합니다. 자연어 요청으로 코드 생성은 물론이고 기존 코드 수정, UI 테스트 자동화, 심지어 디버깅 지원까지 가능해진다고 해요. 와, 진짜 이름처럼 코딩의 바이브, 어떤 느낌이나 감성 이런 걸로 코딩하는 시대가 오는 걸까요? 허허, 바이브 코딩 이름이 참 그렇죠. 근데 이게 단순한 기술 도입, 그 이상으로 봐야 합니다. 애플의 굉장히 다층적인 전략이 숨어 있다고 봐야 해요. 전략이라면 어떤? 일단 단기적으로는요. 곧 WWDC 있잖아요. 애플 세계 개발자 회의. 여기서 뭔가 AI 관련해서 보여줄 게 필요했겠죠? 딱 좋은 홍보 카드가 되는 거고요. 아, 시기적으로 딱 맞네요. 그렇죠.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이걸 엑스코드 클라우드 서비스랑 묶어서 월 한 $20에서 $30 이 정도 받는 구독 모델을 만들려는 계산도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수익 모델이네요. 네, 이 시정이 2027년쯤 되면 거의 $10억 규모까지 클 수 있다는 예측도 있거든요. 와, 꽤 크네요. 그리고 더 길게 보면요. 이렇게 외부 모델을 쓰는 동안 자체 AI 모델 개발할 시간을 버는 거죠. 그러면서 필요하면 나중에 다른 AI 모델, 오픈 AI나 구글 제미나이 같은 걸로 갈아탈 수도 있는 그런 유연성까지 확보하는 거고요. 여러 가지 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야, 듣고 보니 정말 여러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그러면 엔트로픽 입장에서는 이건 엄청난 기회겠는데요? 그렇죠. 엔트로픽한테는 정말 큰 기회죠. 애플 엑스코드 사용자가 거의 3천만 명이라고 들었는데 사용자 기반이 그냥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기업 가치도 엄청 뛰겠어요. 네, 그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엔트로픽으로서는 자사 AI 모델을 이 수많은 개발자들한테 직접 써보게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죠. 현재 기업 가치가 한 $600억 정도로 평가받는데 이게 이번 협력으로 $800억 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더라고요. 와, 그리고 이게 또 AI 코딩 시장 전체의 경쟁 구도를 완전히 흔들어 놓는 거예요. 원래 이 시장은 마이크로소프트와 깃허브가 코파일럿으로 거의 선점하고 있었잖아요. 네, 거의 독주하는 분위기였죠. 근데 이제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한 거죠. 구글의 제미나이 역시 좀 더 압박을 받을 거고요. 여기서 또 흥미로운 건 오픈 AI인데 오픈 AI는요? 아이폰 같은 기기에 들어가는 일반 소비자용 AI 기능,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부르던데요. 여기에는 오픈 AI 기술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개발 도구 쪽에서는 엔트로픽한테 밀린 셈이죠.
약간 복잡한 관계가 된 거예요. 아, 파트너십도 분야별로 좀 다르군요. 네, 그리고 이게 하드웨어 쪽으로도 영향이 갈 수 있어요. 이런 강력한 AI 모델을 돌리려면 당연히 고성능 GPU가 더 필요해질 테니 엔비디아 같은 기업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고요. 또 애플 입장에서는 자체 개발한 M4 칩 같은 온디바이스 AI 성능을 더 강조할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결국 이 개발 도구, 그러니까 AI 자체가 AI 시대의 새로운 전쟁터가 되고 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개발자들이 매일 쓰는 이 작업 공간 자체가 AI 기술 경쟁의 핵심 플랫폼이 되고 있는 거죠. 물론 다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있을 텐데요. 물론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지금 클로드 소넷 같은 큰 모델 말고 기기 자체에서 돌아가는 더 작고 효율적인 온디바이스 AI 모델들이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럼 또 경쟁 구도가 바뀔 수도 있고요. 아, 그렇죠. 또 요즘 빅테크랑 AI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막 손잡는 것에 대해서 규제 당국이 좀 예의주시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변수가 될 수 있고요. 독과점 같은 문제 때문에요. 네, 그런 우려가 있죠. 그리고 AI가 만들어낸 코드, 이거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냐? 만약에 이 코드가 문제를 일으키면 책임은 누가 지냐? 이런 법적, 윤리적 문제들도 아직 명확하게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이것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네, 정말 쉬운 문제는 아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은 이겁니다. 애플이 AI 전략의 방향을 바꿨다는 거예요. 우리 것만 최고라는 폐쇄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외부 기술이라도 좋은 건 적극적으로 쓰겠다는 개방적인 협력 강화로 축을 옮기고 있다는 거죠. 네, 그게 가장 큰 변화군요. 네. 이를 통해서 개발 생태계를 좀 더 혁신하고 동시에 아까 말한 구독 모델처럼 새로운 수익도 만들려는 겁니다. 엔트로픽과의 협력은 이런 변화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회고요. 앞으로 AI 기반 개발 도구 시장 경쟁은 정말 더 뜨거워질 겁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애플과 엔트로픽의 만남 어떠셨나요? 흥미로우셨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개발 환경 깊숙한 곳까지 AI가 들어오면서 앞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과정 자체가 어떻게 바뀔지, 또 우리 인간 개발자들의 창의성이나 역할은 어떻게 진화하게 될지 한번 여러분 각자의 시각에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